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이제 1000명이 돼가지고 네. 저도 요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겪게 된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구글과 유튜브 측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승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3단계 이제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 192개가 있어요. 그 192개 중에 99개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다 삽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고편도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게 있고 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랜덤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제작사는 그걸 안 걸어놨는데 어떤 제작사는 칼같이 다 걸어놓은 제작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예고편을 똑같이 삽입한 건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점 때문에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려고 청취자분들께 앞으로는 예고편을 이제 삽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심심하시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저도 그냥 뭐 한 말씀 딴소리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NBA를 좋아한다고 이제 누누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카와무리 유키라는 그 일본인 선수가 NBA 진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착화신장 172, 뭐 실제로는 한 160 후반대 정도일 텐데 송태섭이네. 꽤 괜찮은 이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음. 계약도 괜찮게 맺어서 아마 이제 뭐 세컨 아니면 서드 유닛으로 출전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단신 가드가 이제 NBA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그 퍼스트 슬램덩크를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정태섭이 미국으로 이제 그 네. 대학 무대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고 이거 오바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NBA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리그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이노우에는 몇 수 앞을 내다본 것이냐며 요새 다시 이제 칭송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참 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동양인 선수가 이제 그런 큰 프로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펼치는 거 이제 응원하고 있고 한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는 뭔가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나온 영화 전란에 대해서 음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전란을 제가 이제 예고편을 보고서 기대했던 게 이제 그 군도에서 보여줬었던 이제 그 미검사 강동원, 아하. 그러니까 조선의 미검사 강동원. 아, 조선도 이런 멋있는 검사 캐릭터를 음흠.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항상 전부터 아쉬움을 느끼는 게 한국의 역사는 워낙 문의 역사다 보니까 음. 무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일본 사무라이 막 이런 거 되게 나올 건덕지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맞아요. 조선을 배경으로 한 어떤 뭔가 그런 칼싸움이나 그렇지. 뭔가 확실히 그 무관들이 약간 더 뭔가 아래로 이제 잡히고 네, 뭔가 좀 천대까지 아니어도 좀 무시받는 좀 그런 포지션이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선비 문화가 중심이다 보니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좀 과거를 배경으로 한 것 중에서 이렇게 뭔가 액션이 나올 음. 여지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 그래서 맞아요. 조선시대 이런 거에 약간 어떤 액션을 좀 기대하기가 음. 되게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군도에서 멋진 강동원을 보면서 아 음. 조선의 검사도 이렇게 뭔가 간지 검사가 나올 수 있구나 이제 음. 그때 그 가능성을 봤는데 이 요번에 전란 예고편에서 그게 다시 뭔가 지금까지 강동원님은 총 그 세 개 캐릭터가 있죠. 옛날에 그 형사 듀얼리스트에서도 이제 그 검사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뭔가 그분이 이제 되게 어떤 미남으로 유명하고 그러는 거 치고는 그분의 대표작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근데 뭔가 우리가 딱히 뭐가 있지라고 좀 전우치? 네, 전우치. 그러니까 또 의외로 되게 사극 위주의 약간 그렇게 전우치 정도가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전우치 그러니까 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네 전우치는 이제 탑으로 혼자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지 끌고 가는 거다 원탑으로 보니까 예. 가다 보니까는 그건 작품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그 전우치의 이미지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뒤에도 무슨 저는 그 강동원 배우님 나오는 영화를 여러 개 다 보긴 봤죠. 그 뭐 1984라든지 뭐 아, 예. 설계자들이라든지 그 뭐 천박사라든지 여러 영화가 있는데 이분의 영화는
이분은 그냥 다작을 추구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딱히 이분을 대표할 만한 진짜로 뭐 명작이라 할 만한 작품이 없는 게 그렇지. 약간 이제 배우로서 대표작이 이거다라고 딱 하기가 좀 애매한. 네. 그러니까 사실 전우치란 영화가 그렇게 막 엄청난 어떤 음. 뭐 한국 영화계에서 막 메이저한 느낌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네. 뭐 전우치 약간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약간 퓨전 사극 같은 환타지 같은 네. 그거 있었지 정도지. 뭐 우리가 딱 뭐 한국 영화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런 계열에 들어가는 영화는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데뷔 초기에 막 그 늑대 유혹 같은 거 찍었던 거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현대극보다는 또 의외로 사극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그리고 장발이 좀 어울리는 그런 게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전우치 군도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외모가 확실히 이제 훤칠하신 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짧은 머리 했을 때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머리 긴 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강동원이란 배우를 다시 봤던 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정도. 그때는 좀 강동원이 이런 연기를 약간 해가지고 좀 그때 약간 처음으로 그때 강동원님의 연기 중에 그게 가장 깊이 있었던 연기 아닌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정도가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전란 보고서 되게 뭔가 또 군도 때랑은 약간 좀 다른. 네. 이제 군도 때는 진짜 미검사였으면은 이번 이제 전란은 약간 좀 간지 검사. 그러니까 이게 수염이 있으니까 확실히 약간 조금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니뽐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미지로만 보면은 저는 군도 때보다 이번에 전란이 좀 더 멋있었던 네.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확실히 군도는 약간 켄신 느낌이었고 이번 전란은 진짜 약간 좀 이제 그 네. 남자다운 약간 네, 맞아요. 원숙한 남자의 그 그렇지. 느낌이 있으면서 멋있다 약간. 그렇다. 그 수염 이렇게. 네. 그 수염이 이거 어울리더라고 되게 이제. 예상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일본 간지남 같은 느낌이 약간 네. 있어가지고. 확실히 약간 좀 원래도 이제 훤칠하시니까 모델필이 많이 났는데 네. 그런 느낌이 더 강조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그래도 캐릭터가 하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란 영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사실 항상 넷플릭스 영화에 약간의 그 불신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영화 난 더더욱 뭔가하게 넷플릭스로 한국 영화 오리지널 나오면 조금 2% 약간 부족한 것 같은. 이게 극장에 못 걸리니까는 여기로 나온 건가 네. 싶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좀 괜찮은 것과 안 괜찮은 거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크지 간극이.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우세한 느낌이 이래서 넷플릭스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영화관에 개봉하기는 좀 뭐하니까 넷플릭스로 나온 거구나라고 전 느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전란이 그래도 한국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전 처음으로 이거는 극장에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 꽤 괜찮은 편이었고 네. 사실은 이 영화가 넷플릭스로 나왔던 거는 실제로 극장에서 걸릴 만한 퀄리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발을 빼가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 내용이 약간 비판적이고 딱 지금 보면 뭔가 그렇지. 우리나라 현재 돌아가는 사회가 지금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참나. 근데 난 솔직히 그것도 저는 항상 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그렇게 민주화가 된 지가 벌써 그래도 한 2, 30년 지났는데도 저는 항상 정권의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런 게 작성되는 것 자체가 전 여전히 아직도 이게 진짜 민주화가 되긴 한 건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완전하게 된 게 아닌 것 같다 난 아직도. 네. 세상 천지 어떤 민주국가가 그 대통령 바뀐 거에 따라서 어떤 연예인은 방송에 못 나오고 금지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들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이제 문화 예술 쪽의 이제 분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조차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무슨 책들을 뭐 도서관에서 뺐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참나. 여기 있었던 수연이도 그 전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거의 밥줄을 다 끊어버린 다음에 그런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었으니까는 얘네들은 진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도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더 지나서 이제 독재 정권도 무너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 뭐 G 몇이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으니까. 지금도 참 네. 무슨 21세기에 지금 계엄령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가 되고 있으니 이게 네. 참. 음. 아니 미국은 대놓고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나는 공화당 지지한다 그 얘기 한다고 뭐 로버트 드니로 영화 못 나오게 하지 않잖아. 네. 미국은 대놓고 나는 누구 지지한다, 네. 나는 어느 당 지지한다라고 해도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왜냐면 그거는 뭐 연예인이나 뭐 셀러브리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난 내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는 그건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건데 뭐 그런 걸 한국에서 표현하면 아 왜 니네가 뭐 정치색을 드러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가 좀 호도당하는 느낌이랄까.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또 극장을 못 나온 이유가. 왜냐면 이 영화 보면은 분명히 이건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뭔가가 생각난단 말이지. 아니 너무 지금을 빗댄 것 같아. 선조란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영화 예고를 슬쩍 봤을 때는 차승원님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승원님에 대한 좀 호감이 있어서 네. 왜냐면 그 브라이언의 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원체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 연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개성 있는 역할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뭐 멋있는 역할인가 그걸 봤는데 멋있기는커녕 진짜로 빙다리 역할이었죠. 네. 네. 사실 예고편 봐가지고 그냥 이거 약간 액션 활극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생각인데 네, 네. 의외로 그런 거 치고는 물론 이제 뭐 깊이가 있다고 하긴 좀 뭐한데 그래도 꽤 이 안에서 액션 말고도 그러니까 네. 오락성 말고도 네, 네, 나름 좀 의미를 가져가려고 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설정, 그 배경의 설정 자체가 뭔가 사람들한테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줄 만한 그 네. 설정이라서 저는 꽤 괜찮게 봤습니다. 네. 이게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어느 정도의 그 중간적인 그 색깔을 잘 갖췄달까. 네. 네. 그런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실제 역사와의 비교를 이제 또 훑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이 영화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꼭 뭐 그 선조라는 특정 이제 그 임금에 대한 비판보다도 네. 물론 선조는 이제 여기 영화에 나온 얘기가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중신인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변하지 않는 그거긴 한데 이 영화만 보고서 또 선조가 또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던 진짜 중신 같은 임금이었구나라고 또 이제 생각하기가 좀 곤란한 게 사실 여기 나온 게 좀 이제 실제로는 원래 없었던 일들을 다 좀 너무 이제 좀 과장된 네. 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픽션이다. 네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일단 그 신분제 그것도 조금 여기서 너무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그 옛날에 어떤 그 신분제가 있던 시절에 그래서 네. 신분으로 정해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장치를 쓴 거긴 한데 여기서 처음에 막 그 강동 어린 시절처럼 네. 그렇게 막 어떤 양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노비를 막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막 그 궁궐 불태우고 그 나루터에서 백성들 죽이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굉장히 영화적으로 네. 좀 과장된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리고 막 그렇게 그 외놈 장수 그거 항해 네. 고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의병 죽이라고 했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순전히 좀 영화적인 그런 설정이지 그걸 진짜 이제 실제 역사라고 믿으면 좀 곤란하다. 그렇죠. 그거는 뭐 드라마 뭐 대조영이나 이런 거 보고 실제로 저랬어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네. 어디까지나 그냥 영화적인 장치라고 보시고 이제 픽션으로 재미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선주는 진짜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조가 물론 굉장히 최악의 군주긴 한데 네. 이제 여기 나온 일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다 사실이 아닌 네. 이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나름대로 감안해서 그렇죠. 어디까지나 판타지다. 네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시대 배경이 임진왜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그때 임금 선조니까는 저 차승원 역할은 선조겠거니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선조라고 대놓고 맞아요. 나오진 않기 않아요.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의의가 있죠. 이제 그 멋있는 차승원 배우가 이런 이 빙신 같은 역할을 근데 예상외로 확실히 좀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놀랐습니다. 스펙트럼이 이제 점점 그래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옛날처럼 막 뭐다 멋있는 간지 역할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확실히 폭이 정말 네. 넓어졌다. 음. 2시간 동안 굉장히 흥미진진해가지고 음. 빠져들어서 맞아요. 몰입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 재미도 있고 네. 액션 씬도 좋고 음. 칼싸움 씬 되게 생각보다 조선 배경으로 이렇게 멋있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조선 무사를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그 군도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군도에서 전란도 역시 강동원은 이런 조선 검사 역할만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설계자에서 실망했었던 네 그 모습을 전란에서 회복했다. 솔직히 설계자보다 전란이 헐나 그렇죠. 솔직히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해 검신이라는 그 멋있어. 별명을 얻었는데 네. 나는 그것도 약간 왠지 일본 무사물에 나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그거 여기서 이제 그 기카와 겐신이라고 이제 나오잖아. 네. 그 외군 장수가. 근데 보니까 하도영이잖아. 그 얼굴이 낯이 있길래 저 일본 장수가 낯익은 얼굴인데 보니까 이제 그 더글로리에서 네. 예, 하도영 역할을 하셨었던 네. 정성일 배우님께서 네. 그래서 또 근데 이게 또 수염 이렇게 하고 하시니까 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어울리더라고 네.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약간 사회 비판과 그 풍자와 시사도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좀 저는 이런 스토리를 적어도 한국 영화에서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게 시대 배경이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도 막아야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서울에 보면서 얘기해서는 내부의 적, 네.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는데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고 그렇지. 혼란했던 그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 두 친구의 굉장히 친밀했던 이 두 남자의 갈등과 대립. 그렇죠. 엇나간 우정 뭐 비슷한. 네. 이것도 약간 그 조선반 친구 느낌도 살짝 나면서 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오해가 서로 간에 네. 그 갈등을 빚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증오를 불태우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화해로 결말이 맞아지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오해가 순전히 개인적인 오해가 아니라 그 사회의 시스템과 네. 그 시대 상이 맞물린 그런 오해잖아. 그렇죠. 네. 신분자라는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네.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과 그게 다 맞물려서 맞아요. 저는 이런 구조를 네. 거의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굉장히 설정을 좀 나름 그래도 치밀하게 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국 무협이라고 본다면은 네. 좀 굉장히 좀 좋은 구조를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임진왜란 시대 그 난세란 말 난세. 네. 난세 속에서 근데 뭔가 또 이 개인 간의 맞아. 대립과 대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 영화라든지 작품을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대적인 배경 플러스 개인사가 이제 합쳐질 때 시너지가 되게 크게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파친코 같은 작품도 있는 그렇지. 거고. 패왕별이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전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보면서. 네, 물론 뭐 그런 작품들만큼 뭐 깊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재미와 뭔가 그런 감동을 같이 잡았다. 네. 그거 아닌가 약간 싶어가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영화를. 네, 네. 그 의미도 있고. 네. 사실 저는 의미를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 그냥 뭐 약간 그래 강동원만 멋있게 나오고 액션만 좋게 나오면 난 그걸로도 만족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걸 틀었는데 너무 근데 그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맞아요. 예. 저는 군도보다 더 나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네. 저도 군도보다는 이게 더 음. 물론 군도 나름대로의 네. 또 이제 미덕이 있지만 그렇지. 내가 20살이요. 난 22살이다. 그거는 그게 가장 난 군도의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전란이 시작할 때 강동원이 맡은 그 천영이라는 역할. 네. 얘는 원래 이제 양반이었는데 음. 그것도 뭐 일천즉천이라는 이제 그 뭐 그런 조선 시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얘는 갑자기 노비가 돼가지고. 근데 저도 그 처음에 바로 이거 이말년 만화가 떠오르는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진짜 그 감독님이 그 이말년 옛날 만화 중에 그 조선 쌍놈이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잘생긴 상놈인데 아무리 이제 상놈이라 잘생겨서 그러니까 되게 못생긴 애는 양반이라도 되게 천대를 받고 이제 뭐 그런 하여튼 되게 짧은 만화가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그래서 어허. 강동원을 캐스팅한 이유가 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뭔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커서 박정민이 되는 네. 그 이종려는 그래도 그 시대 사람 치고는 그래도 뭔가 음. 되게 신분을 상관하지 않고 네. 되게 친밀하게 지냈죠. 물론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음.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이제 그 아내까지, 음. 그러니까 이종려 본인은 그래도 뭔가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는데 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어찌 음. 뭐 노비와 상껏과 네. 어울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어릴 때부터도 그리고 되게 이미 무술 실력은 천영이가 훨씬 더 네. 위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난 좀 처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둘이 연습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커가지고 이제 네. 강동원이나 박정민이 돼가지고 네. 이제 막 그렇게 칼싸움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는 좀 푹했었던 대사가 있거든. 둘이 대련하다가 네 검엔 분노가 없어 이러는데 이건 너무 만화적인 대사라서 이거는 이건 우리가 그동안 그 숱하게 봐왔었던 좀 클리셰적인 만화 같은 대사라 가지고 딱 그 대련한 다음에 강동원이 그 말 하는데 이건 좀 내가 약간 좀 그 느낌이 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소외받고 핍박받는, 그다음에 약간 정의의 편에 선, 그다음에 청색옷을 입은 간지나는 검사라는 이 캐릭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만화적인 그렇지. 느낌이라서 지극히 난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한국 영화인데 일본 만화가 생각나는 약간 좀 그 느낌이 그런 있긴 지점도 좀 있었어.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뭐 대련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게임이나 만화적인 느낌이 네. 상당히 이제 나도록 이제 설정해 놓고 있어서 이거 작품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렇게 복합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그 천영이의 복장이나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범동 누님의 복장도 약간 그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복장이랑 네. 약간 좀 걔가 다른 복장을 그치. 하고 있잖아. 네. 난 오히려 천영이의 복장은 마치 옛날에 그 우성이 형의 그 무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물론 아. 조선시대도 저런 옷을 입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치. 조선시대의 복식은 아니잖아. 좀 다르죠. 네, 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약간 그 무사 때 옷 같아가지고 오히려. 아하. 근데 무사는 고려였나 뭐 더 옛날인데.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근데 뭐 물론 그런 복장과 그런 헤어스타일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지가 좀 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뭔가 그 복장에 물론 이제 이렇게 킹덤처럼 갓을 써도 이제 간지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고 네. 지금의 막 그 수염 그치, 이런 패션을 해야 좀 멋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사의 모습은 전형적인 뭐 옛날 모습이라기보다는 현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퓨전시켜서 사람들이 어레인지한, 예. 지금 봐도 세련돼 보이는 듯한 무사의 약간 그렇지. 이미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 검엔 분노가 없어 이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만화 같은 대사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왜냐면 근데 그것도 스토리적으로는 맞는 그거든. 네. 왜냐면은 그 없던 분노가 음. 이제 그 오해로 인해서 네. 생기거든. 그렇죠. 이종려가 그래서 그 분노가 생김으로써 이제 실력도 업그레이드가 됐지. 그치. 원래는 그 분노를 일깨우기 전까지는 천영이보다 완전히 한 수 아래 같은 느낌이었어.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아래 느낌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고 커서도 에이, 그러니까 그냥 얘가 주인 도련님이니까 그냥 얘가 어디까지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그냥 종으로서 그냥 네. 이렇게 쉬어주는 거지. 진심으로 맞붙으면은 짜바리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그 분노로 인해서 이종려의 그 검술 실력도 네. 업그레이드가 됐지. 네. 그러니까 약간 분노의 힘으로 초사연이 돼가지고 천영 이 자식 내가 죽이고 만다. 이 그제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그렇지. 이제 그 무술 실력도 네. 업그레이드가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원은 약간 원래부터 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고, 그렇지. 박정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본인의 성정 자체도 원래 약간 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네, 사실 그렇게 무관을 할 성격이 아니야.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무관 시험도 번번이 낙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 시험을 친단 말이야. 이제 천영이가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그 천영이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도련님은 워낙에 못하니까 내가 가면 수석 합격할 수 있는데 장원급제 할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장원급제를 시켜줄 테니 대신에 나의 이 노비 신분을 면천시켜달라고 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 대감님한테 그 제의를 해가지고 대리 시험을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놈의 이제 이 주인 대감은 약속을 지키면 그냥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럼 깔끔한데. 네, 끝까지 이 인간은 약속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영이의 분노를 사게 됐고. 네.
근데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이게 일이 꼬여서 그래도 천영이가 물론 거기서 또 분노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 종려의 뭐 가족을 다 몰살시킬 네. 생각은 아니었지. 물론 이제 그 잡혀온 다음에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네. 이제 북받쳐서 막 그런 저주를 퍼붓긴 했는데 네 애비, 네 어미, 네. 네 아내와 네 아들까지 싹 다 내가 불구덩이에 쳐 넣어버리겠다 막 네. 했는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진심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음. 그 순간에 이제 분노를 표출한 건데 네. 근데 진짜 그 집안의 다른 노비들이 네.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만 안 했어도 좀 오해가 안 됐을 텐데. 그렇지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씨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 천영이 이 자식 그런 저주를 퍼붓더니 정말 저질러 버렸구나라고 네. 이제 그게 돼버린 네.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집에 돌아온 종로의 이제 눈에 막 다 네. 그렇게 폐허가 된 집과 음. 몰살당한 자기 이제 가족들의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종로의 아내가 아기를 같이. 예, 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아기를 안고서 천영이는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신분 차의 어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음. 이제 슬픈 그런 장면이죠. 되게. 맞아요. 네. 그 목숨이 왔다 가는 그 와중에도 신분 따지고 앉아가지고 답답하다. 네 거기서 어디 더러운 손을 하나 하냐 하면서 네. 그냥 네 도움을 받을 바엔 차라리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렇게 자결한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좀 이제 실용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근 사실 그것도 이제 좀 너무 그 이제 꽉 막힌 그 유교 네. 국가의 어떤 그 답답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무슨 뭐 그 의병 사실 왕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와중에도 그 왕 있는 쪽으로 절할 아침마다 절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 그냥 거기서 그냥 돈 받고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무슨 뭐 노비 상과 따지면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그 킹덤 같은 드라마도 그 아니 어떻게 우리 식구 시신을 태울 수가 있나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비들이 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 어떤 이제 조선이란 나라의 좀 약간 패착 네. 예, 그거를 이제 또 잘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당연 천영이는 그냥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천영이가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거기서 씁쓸함을 느낀단 말이야 되게. 그렇지. 왜냐면 나도 지금 열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래까지 받고 또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거부당한 상황은 짜증나기 이를 데 없죠. 왜냐면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선처를 베푼 거나 다름없는 그렇지. 건데. 그 자신의 분노보다 그래도 일단 그 눈앞에 있는 그렇죠. 한 생명,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나의 그 감정과 상관없이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라는 이제 의미로 손을 그런 마음으로 내밀었는데. 한 건데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신분 따지면서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 종료한테 그 말을 하면서 나더러 짐승이라더라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 거 이왕 이제 그 집은 다 무너졌고 불탔으니까 그냥 그 와중에 그럼 그때 이제 그 장원급제에서 받은 그 칼, 흰 칼 어사화라고 하는 이제 그 칼과 이제 그 청색 그 도포를 네. 챙겨서 그래 어차피 이건 내 거니까 이제 사실 이 진정한 주인은 나니까 그럼 이걸 내가 챙겨서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또 하필이면 또 그것도 챙겨 간 것 때문에 약간 더 이제 그것도 약간 종로의 오해를 네. 살만한 좀 그거지 이 자식이 결국 그 속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내 대신 시험 쳤다 이거지 약간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억하심정으로 그게 된 거지. 물론 처음에 도망칠 때는 이제 오히려 그 칼을 줬지만 네. 이 칼을 주인 너다라고 네. 해가지고 줬는데 엇갈린 이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절친했던 신분을 초월했던 이 두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이제 원수가 돼서 네. 사실 이 스토리 만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국 영화에서 무협을 느낀 거는 이게 처음 같아요. 솔직히 전란이. 그동안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무협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동안 한국형 무협을 많이 시도해왔지만 솔직히 좀 인정할 만한 거는 좀 진짜 거의 없었었는데 그렇지. 처음으로 전란이 그래도 약간 무협이 생각나는 한국 영화였다. 개인 간의 또 갈등은 갈등인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제 그 차승원 배우가 맡은 이 임금이 네. 정말 짜증나는 이제 그 시츄에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그렇게 막 피난 갈 때
이제 막 그 궁을 백성들이 불태우니까 아니 저 궁이 왜 불타고 있냐 그래가지고 혹시 외놈들이 벌써 당도했냐 그래서 아직 그 한양에 올려면 멀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거 왜 타고 있냐니까 그 분노한 백성들이 태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이러는데 거기서 정말 그 중심 같은 진짜 그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 차승원님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 하면은 현재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네 뭔가 그런 상황과 몹시 닮아 있는 느낌이 지금의 들면 대통령과 너무 흡사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 진짜 그걸 빗대서 한 건가 진짜 아니, 너무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나루터에서 그 나루터를 폐쇄시키고 도망가잖아. 네. 배를 끊어버리잖아. 저길 끊어버려야 다른 놈들이 저 배를 못 다시 이러면서 끊어. 근데 이거 이승만이잖아.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간 이승만을 빗댄 것인가 이거는? 그 생각 나더라고. 네. 그 장면. 너무 이거는 너무 딱 그거를 떠올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랑 게다가 또 그 나루터에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죽이죠. 네. 그리고 나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던 게 한쪽에서는 왜군들과 싸우는 의병들의 그 전투와 그러니까 천영이는 그 일본군을 상대로 네. 싸우고 있고 이 종려는 지금 자국민을 학살하는 네. 그 장면을 교차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임금이랍시고 벼슬아치들이랍시고 양반이랍시고 백성들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외적과 맞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의 뭐 구도 배치라던가 그 편집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그 감독님이 말씀하고 싶은 약간 그런 네. 의도가 살짝 좀 이건 보여서 충분히 캐치할 수 있지 이 네. 의도는. 이제 그렇게 임진왜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종결된 다음에 갑자기 7년 후가 되는데 7년 후 돼가지고 이제 그 궁궐을 이제 또 짓잖아. 궁궐 짓겠다고 이제 지랄하면서 이제 또 사실 이제 이것도 실제 역사로는 이렇게 지으려는 적은 없었습니다. 네, 원래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꼭 뭐 굳이 그 선조의 그 팩트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여기서 나오는 차승원은 선조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리석은 지도자의 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 600칸은 좀 그렇고 6,000칸으로 하지 이러잖아. 그 이것도 이거는 지금 의대 정원 한 500명은 좀 너무 적고 한 2,000명으로 하자. 2,000 뭔지 어감이 좋잖아. 느낌이 좋잖아. 2,000. 그치. 약간 2,000이어야만 해. 500 묻고 2000으로 가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2,000이란 숫자가 기래. 그치. 왜 2,000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지금의 그 대통령의 그 뇌회로와 그 구조가 너무 흡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6,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뭘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게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뭐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 통계 수치가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혹은 그 숫자에서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타협이 가능한 숫자 그 다음에 뭔가 이런 통계가 뒷받침된 전문적인 숫자가 아니고 뭔가 2,000 좋은 숫자야. 그걸로 가지. 뭐 손바닥에 왕자 쓰는 인간이 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떤 국가 지대사를 논하는데 논리가 네. 아무것도 없이 네. 막연하게 네. 아무런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뭐 한 600의 10배니까 6,000 좋겠죠. 그 6,000이라는 숫자가 무슨 뭐 진짜 어떤 그 공간과 설계를 고려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기 기분에 그치. 기분상 6,000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의 일을 하는 거를 이 임금을 통해서 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지금의 의대 지금 정원 문제가 너무 2,000, 6,000 이거 너무 딱 그게 너무 흡사해가지고. 네. 게다가 또 이제 그 기카와를 그 항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걔를 그냥 조선인 그 신분 주면서 걔한테 굉장히 중책을 주면서 가서 의병들을 죽이고 와라. 네. 그러니까 난 이것도 적으로 자국민을 해하게 하라. 이것도 지금의 상황과 너무 똑같잖아. 난 그래서 너무 그런 요소에서 차승원 배우가 맡은 그 임금 캐릭터가 아니 이건 너무 그냥 조선시대를 빗대서 네. 지금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파묘를 보고 뭔가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굉장히 뭐 치우친 영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이제 해석하는 아니 분들도 뭐가 치우쳤다는 거야 파묘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더 그러니까 파묘는 뭔가 좀 진지하게 풀어갔다 그러면 이 영화는
뭐 이 영화도 뭐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진지한 것도 아니라서 네. 어떤 면에서 좀 조금 더 재미있는 약간 그 파묘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랑 좀 비슷한 방향성이 있지 않았었나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 쪽이 훨씬 더 캐치하기 좋았다고 그러니까 더 그렇죠. 쉽게 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네, 예. 음, 구조가 이렇게 어렵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삽질만 하는 그 이제 지도자 음, 그리고 그 백성들 시체 뜯어먹고 있는데 이 밥상 이게 뭐냐 이러면서 뭐 물론 그것도 뭐 선정 그렇게까지 무슨 네. 밥투정을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 그냥 이제 어쨌든 그 어리석은 지도자, 그다음에 네. 눈먼 지도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의병장이었던 그 김자령 네, 또 진성규 배우가 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또 이제 그 김자령은 그 나름대로 그 이제 의병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좀 양반 신분이고 이제 뭐 주인 이상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신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의병 안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의견이 또 갈리잖아.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범동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동 누님 이제 그 김신록 네, 배우님이 약간 요즘에 그분이 전성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여러 그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요새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이 약간 조금 약간 조연급 여배우들 중에서 요즘에 그냥 두각을 네, 드러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이분이 실제로 연기도 잘 하시고 외모가 이렇게 특출나게 뭐 엄청 이쁘거나 무슨 이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떤 역할도 소화가 좀 가능한 좀 네, 그런 거라서 되게 잘 묻어나고 연기도 잘 하시다 보니까는 뭔가 활동 범위가 엄청 넓어지신 네, 아, 느낌이랄까. 저는 네. 그분이 배민 광고를 최근에 하셨길래 나는 어, 와 되게 그 배민 광고 하실 정도면 그래도 되게 뭔가 조금 그 입지가 올라가셨다는 나는 그 음, 증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범동 누님의 그 주장이 맞았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네, 됐죠. 왜냐하면은 김재령이 하는 말은 지도자가 음, 정상인일 경우에 그치. 정상인일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지금의 임금한테는 그렇게 의리 따지고 절차 따지고 어떤 뭐 네. 신하로서의 도리 이런 거를 음, 따져봤자 이게 그치. 사실 그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진성기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이 하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그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그렇지 않게 돼 버렸죠. 그런 정상적인 뭔가 절차가 통하지 않을 정도의 네, 그런 암군이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공을 세운 그 사람들을 아, 진짜 그 장면 와. 다 역모로 몰아서 다 네, 우라통이 터지죠 그 장면 네. 보는데 오, 거기서 이제 제가 정확한 어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임금한테 잡혀간 다음에 일가하잖아. 도망다니면서 개념까지 버리셨소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아까 얘기하잖아. 네. 범동군이 말대로 그냥 굳이 그냥 임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거 그치. 쌩까고 그냥 자기들끼리 네, 어떻게 보면 의병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우리만의 낙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양산박처럼 약간 이제 아니면 뭐 이제 임꺽정이나 홍길동의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정도 무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네. 그냥 조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굳이 또 어떤 이제 임금에게 의리를 지키고 뭔가 또 사실은 또 이제 그게 또 있죠. 그게 천영이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속아왔지만 약간 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을 세워서 음흠. 국가 차원에서 노비라는 꼬리표를 이제 떼고자 네. 그 목적이 컸지 이제. 음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그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음.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음흠. 이제 신분을 바꾸겠다. 네. 이제 그게 컸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보면 속은 거란 말이야 따지면 천영이 입장에서 그쵸. 매번 음. 이 새끼들 맨날 나 면천 시켜준다고 해놓고서 안 해줘 맨날 안 했어. 약속을 어겼어 항상 네. 양반이란 새끼들이 맨날. 음. 또 이제 그것도 보여주는 그거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그 범동 누님과 이제 그 범동 누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이제 그 벼슬아치를 죽인 물론 뭐 그 새끼도 약간 이제 그 위장한 그 왜군의 잔당이긴 했지만 네. 걔를 또 처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빌미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음. 같은 편이었던 사람의 그 행실 때문에 또 그 김자령과 또 같이 간 그 네. 천영이가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입은 거란 말이지 또 음. 좀 아이러니하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임금을 아련하기 전에 김자령이 천영이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네 천영이 이름은 무슨 천자야 무슨 영자냐. 음.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천영이라는 글자가 되게 좀 굴욕적인 이름이란 말이야 되게. 왜냐면 어린 시절에 이종려의 네. 그 몸종이 될 때 뭐 딸을 천 그림자 영 해가지고 너는 내 그림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어린 천영이가 나보다 애린 새끼가 있시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건방진 새끼가 어디 나한테 내가 왜 네 그림자냐. 약간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그 이천영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네. 뭔가 굉장히 좀 이제 앞서간 사람이었단 말이야. 아, 되게. 그렇지. 응?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네 맘대로 왜 나를 그렇게 구속하냐. 약간 뭐 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영이란 이름의 한자를 물어보니까 천영이가 저 같은 놈한테 뭐 그 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거기서 딱 그 김자령이 하늘 천에 빛날 영으로 가졌다 이러는 게 네. 어떤 이 사람의 그 정말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되게. 네. 그 가슴 뭉클한 맞아요. 장면이었지. 음. 근데 이제 그 비극이 찾아와가지고 네. 그 기카와의 잔당들 뭔가 조선인들로 위장한 네. 무리들과 또 대결을 할 때도 이제 뭔가 이미 그 천영이가 유명해졌어. 이제 그 청의 검신으로 네. 세이 켄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감독님이 나름대로 약간 이제 좀 환기시키려고 이제 코믹한 뭐 대사인 건데 왜냐면 그 과거에 임준열한테 이제 기카와 첫 대결을 했을 때도 밥 좀 달라고 이 천영이가 나 배가 고파서 힘이 없다. 니들이 먹는 주먹밥 좀 주라. 약간 그랬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기카와가 오늘은 밥 먹고 왔냐 이러니까는 아침 안 먹는다. 거기서도 천영이 뭐 되게 현대인인가? 그치 그런 느낌이었지. 뭐 현대인들은 아침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싸울 때는 이제 기카와가 오히려 나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너도 밥 안 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사실 뭐 중요한 대사는 아닌데 되게 좀 뻘하게 약간 좀 네. 그래도 그 정성일 배우님이 되게 좀 약간 간지 그 일본 무사를 좀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뭐 적이긴 한데 되게 좀 근데 멋있게 표현이 돼 있지.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악역으로서 카리스마와 좀 무게감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나름 적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뭐랄까 좀 품격이 좀 있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구조상 최종 보스라는 자리에 음. 좀 걸맞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최종 보스죠. 네. 음. 왜냐면 막판에 이제 마지막 그 대결을 하는 네. 이제 마수나 마찬가지니까. 음흠. 따지면 이제 그 이 천영이와 그 기카와는 뭔가 어떤 이제 무술 실력으로 약간 호적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일본 대표, 조선 대표 약간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 멍청한 이제 임금이 이제 또 얘한테 그 김충면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약간 그 신분 세탁을 해주면서 네. 거기서 그 충직한 또 신하가 지금 당장 처형해도 모자랄 아. 왜군을 어떻게 그런 벼슬까지 주시고 하십니까? 막 또 그렇게 상소를 올리잖아.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대사나 설정들이 뭔가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네. 거울로 비춰서 이렇게 해놓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친일이 받았습니다. 득세하는 네.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기득권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 내쳐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을 중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 영화를 보면 찔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만 같은 느낌이. 네. 네. 독도를 독도라 부르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자국민이 의미 있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써가지고 노벨상 탔으면은 자랑스러워 해도 모자랄 망정. 그렇지. 그 스웨덴 거기 앞에 가가지고 한림원 앞에 가가지고 난 진짜 내가 쪽팔리더라고 진짜. 정말 부끄럽다. 부끄럽고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노벨상 받았다고 지랄지랄하는 정말 일본 사람들도 오히려 아시아의 여성이 네. 일본이 의외인데 약간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래도 또 어떻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참 또 그 같은 아시아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또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한강은 상받아 또 지랄지랄하는 인간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같은 아시아도 아니고 같은 국가, 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 했으면은 나랑 좀 뭐 생각이 다르다 그래도 일단 축하해주면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또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상 받은 걸 꼬투리 잡고 상 받은 거 취사하라고 지랄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대체 지구상에. 참. 이번 또 지랄하는 거 보면서 진짜 약간 노벨 재단이 약간 학을 떼가지고
아, 진짜 한국 새끼들 병신들인가 약간 근데 그 생각 할 것 같아. 난 너무 그게 내가 창피하고 내가 쪽팔리고 진짜.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얘네들은 왜 이런 그 경사스러운 일에 왜 이러는 걸까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음, 다른 나라는 상을 주라고 로비를 할 판에 네. 상 주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참. 음, 좀 그런 거 볼 때 너무 환멸스럽습니다 진짜. 음. 저는 뭐 굳이 뭐 이것도 뭐 100% 맞다 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청산되지 않은 그런 적폐 세력의 그 기득권의 세뇌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특정 부분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왜냐하면 사실 그 노벨상의 의미가 결국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역사 그 세계적으로도 5.18과 4.3의 네. 그 의미를 나는 되게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네. 있구나. 근데 그리고 그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지금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자료들이 많은데 아니 그걸 가지고도 지금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니까는 아니고 뭐 지금 5.18도 무슨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진짜 헛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 사실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조차 이렇게 우기고 뗐으면은 이게 과연 그런 일이 없던 것이 되고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나는 진짜 뭐 이게 뭐 100년, 200년 혹은 몇백 년 뒤에 그 당시에 이제 승자가 뭐 역사 수정주의 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승자의 맛대로 입맛대로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잘 모르는 아주 과거의 역사를 몰라도 이거 얼마 안 됐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는 좀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닌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세계인도 노벨 재단도 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 의미를 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상을 준 건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난 느낌이 노벨 재단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더 약간 발악한 느낌이. 아, 이제 이래버리면 자기들이 더 이제 우길 그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더 발악한 느낌이 전 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뭔가 다급해지고 더 어떻게든 저 우겨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마지막에 이제 기카와와 이종려와 이제 천영이의 네. 1대1대1 대결. 그 바닷가씬 네, 3파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액션 씬으로도 좋고. 네. 다만 이제 내가 조금 후반부에 좀 개연성이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이종려의 오해가 너무 쉽게 풀려서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니 이게 조금 더 몇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더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바로 그냥 천영이의 말을 한 방에 바로 그냥 믿어버리길래 이종려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겹겹이 오해가 쌓여서 지금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풀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뭐 누구의 전언이라든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알던 사실하고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게 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뭔가 의구심을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천영 말을 들었으면은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이게 껍질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착착 벗겨지는 식으로 이제 딱 오해가 풀리면은 좀 스무스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쌓여있던 불신이 친구의 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처럼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 장면은 살짝 그리고 왜냐면 또 중간에 한 번 싸웠잖아요. 네. 그때도 나는 굳이 천영이가 왜 말을 그 진실을 말 안 하고 네. 오히려 약간 자기 악역을 자처하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나는 아니 왜 저러지 그냥 진실을 얘기하지. 네. 진실을 얘기해도 지금 이종려가 믿을까 말까 한 네. 판인데 오히려 더 오해하게끔 그치. 악당인 것처럼 네. 구니까는 내가 그랬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랬다가 마지막 대결할 때 뭐 이렇게 핀치에 몰렸을 때 눈물 흘리면서 네. 나더러 짐승이라더러 하니까 그 말 하나도 막 네 말이 사실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너무 네. 너무 금방 그냥 단지 천영이의 그 말 한마디만 네. 듣고 모든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건 난 좀 이거는 네. 조금 그 장면은 살짝 조금 그게 좀 이 영화의 좀 최대 전 단점이라고 네. 좀 너무 그 후반부에 좀 살짝 아쉬운 개연성.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박정민 역할이
어쨌든 그 전에 뭔가 자신이 오해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뭔가 약간의 그 제초만 어디선 어느 장면에선가 살짝 좀 보여줬으면 덜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그냥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이 증오가 이만큼이었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빵으로 네. 그냥 수렴되는 거는 약간 조금 그렇다.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말한다고 네. 그것만 보고 갑자기 오해가 다 사라진다는 거는 네. 그건 조금 아쉽죠. 살짝, 예. 그러니까 정말 마진님 말씀대로 뭔가 그 전에 약간의 그 이제 단계를 거쳐서 네. 막판에 어떤 빼박 증거 같은 그게 이건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네, 내가 네. 봐도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구나라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네, 이제 네. 그게 되는데 너무 그냥 말 그렇게 되면 진작에 좀 믿어주지 왜 그렇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말했다고 네. 바로 음. 믿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바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적은 기카와 한 놈뿐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이종료 죽고 이제 그 이종료의 죽음에 그 분노해가지고 이제 바로 또 이제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3파전이 마치 그 붉은 매에서 이제 일섬과 독패와 정천이 그 대대붕 앞에서 싸우는 저는 그 3파전이 생각나가지고 이거는 3파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대1 대결을 그렇지. 주로 클라이막스로 쓰는데 이렇게 또 3파전을 음. 클라이막스로 쓰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네. 그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그 안개가 자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벌이는 검술 대결이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신박했고 거기서 나오는 카메라 워크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또 액션은 어쨌든 되게 만족스러운 네. 영화였죠. 음. 그리고 또 되게 그 천영이가 되게 천재인 게 기카가 보더 너 증조류를 쓰는구나 이러는데 그 중조류도 이제 그 일본의 검술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조금 스토리적으로 그 대동계의 존재가 약간 뭔가 조금 애매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이. 그러니까 그 대동계의 그 전 사건이 나름대로의 어떤 단서와 떡밥이 되긴 하는데 약간 좀 비중이 애매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그 천영이가 그 중조류를 쓴 이유도 이제 그 대동계에 있을 때 얘는 너무 천재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네. 익혔다. 네. 이제 뭐 그런 설정인 건데 그렇지. 한 번 본 검술은 바로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먼치킨스러운 그 재능인 건데 한비강이 그냥 어깨너머로 대충 따라하면은 다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비강이 강백호가 생각나는 게 네. 딱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아직 그 실력이 쪼렙이지만 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네. 있어가지고 엄청난 운동 능력과 그렇다. 그래서 한비강이 제일 잘하는 게 경공술이잖아. 그래서 허접일 때도 경공술만큼은 그렇지. 뛰어나가지고 다른 고수들이 이 자식 못 따라가겠네 네. 이러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친구의 그 원수도 갚고 이제 외놈도 죽이고 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범동 누님과 나머지 이제 동료들과 해가지고 사실 근데 또 그 중간에도 조금 환멸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왜냐면 그 배신 때리잖아. 그 다른 의병 무리. 네. 그 보물을 찾았더니 이제 오히려 이제 보물 찾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천영이와 그 범동 누님과 그 막내 그 돌팔매질하는 네. 다윗처럼 이제 돌팔매질이 특기인 그 세 명 냅두고 다 나머지는 이제 배신 때렸다가 또 아이러니하게 그 무리들이 또 이제 그 왜군의 무리들한테 또 몰살 당하고 그 왜군 무리를 또 이제 이종료가 또 배신 때려 또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아무튼 그러니까 배신의 배신을 또 거듭하는. 근데 저는 그 구조 좋았어요 되게. 네, 그렇게 반전에 반전하는 거는 뭐 재밌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뭔가 남은 동료들이 이제 대동계 대신에 범동계 어때 이러면서 이제 딱 하면서 끝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또 왜냐면 그 막판 되기 전에 그 청색 그 도포를 뭔가 또 어떤 친구와의 그 연을 끊는 의미로 그 버리잖아요 되게. 근데 버리고 난 다음에 비슷한 옷을 다시 어디 구해서 입고 있길래 근데 어찌 얘도 왜냐면은 그럼 7년 동안 한 벌만 입었단 말이야 지금 얘는. 그렇지.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옷이 뭐 여러 번 없었을 테니까 네. 조선 시대에 무슨 뭐 지금의 우리처럼 무슨 뭐 그렇죠. 옷을 몇 벌씩 게다가 얘네들은 네. 무슨 뭐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병들이 떠돌이 의병들이 옷을 뭐 갈아 입었겠어. 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옷도 없거니와 이제 옷이 없다 보니 저 옷만 입다 보니까 그렇지. 청의 검신이란 별명이 생겼나 보다 이랬는데 그거 버리고 바로 되게 비슷한 옷을 바로 구해 입었길래 저 옷은 어디서 구했지? 약간.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청색 옷만 아닐 뿐이지
되게 비슷한 옷이 몇 벌 더 있는지 마지막에도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어. 좀 그치. 긴 네. 이제 기장에 네. 그 걸치는 걸 입고 있는데 그래서 천영이 옷만 좀 멋있어. 약간 다른 맞아. 조선 백성들의 옷에 비해서 약간 너무 좀 간지나는 패션이다. 그치.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오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주인공 이 정도로 멋있어 줘야지라는 생각도 또 네. 들더라고. 주인공 버프라서. 네. 음, 그래서 보면은 그 범동 누님과 천영이가 입은 옷만 약간 조금 달라요. 다른 조선 사람들이 좀 달라. 음. 이 사람들 옷만 왠지 조금 멋있다. 음. 좀 스타일리시하다. 약간. 그 시대 사람들 치고는. 음. 그리고 따지면 그 범동 누님의 그 설정도 그 도리깨의 고수라는 설정도 뭔가 지극히 약간 진짜 양산박 멤버인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 전란이란 이 넷플릭스 영화가 굉장히 오락성도 있으면서 지금 현 시대를 뭔가 네. 빗댄 듯한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시사성이 있는데 그거를 무겁게 끌고 가지 않고 조금 아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 오락성과 잘 버무려서 네, 재밌는 작품으로 잘 만든 게 아닌가. 네. 저는 근래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네. 이건 좀 괜찮다. 하긴 뭐 제작도 물론 이제 감독은 아니지만 제작이 또 이제 박찬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도 또 네. 기대를 모았었고. 이 영화가 꽤 괜찮아서 특히나 약간 마지막 뭐 액션씬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괜찮은 그런 액션씬들은 극장에서 큰 화면을 봤으면 더 맞아요. 예. 괜찮지 않았을까 해서 아 극장으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영화보다 졸작인 영화들도 극장에 걸리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극장에도 걸려도 됐을 것 같은 영화라서. 네, 그래서 퀄리티가 좋았다. 네. 네. 특히 액션이다 보니까 음, 따지면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 계열인데 이 정도 영화였으면은 정말 큰 화면과 네, 좀 좋은 사운드로 봤어도 그치. 좋았을 영화라 가지고 맞아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던 음, 전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